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스케치해드리는 HTC 뉴스캐치의 타프로입니다. 6월 2일 월요일, 오늘도 거품없이 정직하게 오늘의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유학생들은 방학에도 미국을 떠나지 못하고 캠퍼스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의 공군 기지를 드론으로 공격하며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러시아 국경 인근에서 열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다리 붕괴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친이스라엘 행사 중 화염병 테러가 발생해 FBI가 표적 테러 가능성을 수사 중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멤피스에 초거대 AI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시민 반발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출마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고등학생이 여자 육상대회에서 우승하며 미국 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구호소에서 총격이 있었다는 보도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대선이 초접전으로 치러지며 유럽 정치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갱년기 증상에 효과적인 새로운 비호르몬 치료제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 대학들의 여름방학 풍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자 정책 강화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고국 방문을 포기하고 캠퍼스에 머무는 상황인데요. 유미정 기자, 어떤 사연입니까? 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재입국을 막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방학 중에도 귀국을 포기하고 미국 내 대학 캠퍼스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상황인데요. 캠퍼스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애리조나 주립대는 올해 여름 모든 외국인 학생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수업을 듣거나 근무 중인 학생들만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전면 확대된 겁니다. 미네소타의 맥칼레스터 칼리지는 25만 달러의 기부금을 활용해 무료 숙소와 식사까지 제공하고 있고요. 텍사스 베일러대나 듀크대 같은 다른 대학들도 학생들에게 방학 중 미국에 머물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니 대학들도 실질적 지원에 나선 셈이군요. 하버드대도 뭔가 조치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버드대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이민당국 요원 방문에 대비한 빨간 카드를 배포했습니다. 이 카드에는 응급 상황 시 연락할 수 있는 번호와 대응 요령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학내 숙소 신청 마감일을 비공식적으로 연장하고 자격 요건도 완화한 상태입니다.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인 만큼 조용히 시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다수의 대학은 연방정부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 공식 홍보 대신 그룹 채팅방 등 비공식 경로를 통해 정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조용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서는 이유는 뭔가요? 최근 유학생 비자 취소 대상에는 이스라엘 공격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학생이나 과거 경범죄 이력이 있는 학생, 심지어 이유조차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게다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중국 공산당과 관련 있거나 중요 연구 분야에 있는 중국 유학생의 비자를 공격적으로 취소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유학생 입장에선 정말 진퇴양난이겠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오하이오주의 이민법 변호사 샘 시하브는 외국인 학생이 방학 때 고향에 다녀와도 되냐는 질문을 하면 정신 나간 거냐고 되묻고 싶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현재 분위기가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캠퍼스에 머물며 방학을 보내는 것이 유학생들에게는 유일한 안전 플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유학생들이 조국을 그리워할 시간마저 빼앗기는 현실, 참 안타깝습니다. 미러 평화회담을 하루 앞둔 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의 5개 공군 기지를 드론으로 공격해 시베리아까지 타격 범위를 넓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이번 작전으로 전략 폭격기 등 41대의 군용기를 파괴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18개월 넘게 준비한 스파이더웹 작전의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일부 군용기가 불탔고
테러 공격이라면서 격분했으며 친정부 성향 채널들은 이를 러시아판 진주만 공습이라며 보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양국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평화회담을 재개하기 직전에 벌어진 것으로 전쟁 국면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브란스크의 쿠르스크 지역에서 다리 두 곳이 연이어 붕괴되며 여객 열차와 화물 열차가 탈선해 7명이 사망하고 76명이 부상했습니다. 사건은 하룻밤 사이 발생했으며 러시아 당국은 두 사고를 모두 범죄 행위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초기 발표에서는 폭발이 원인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관련 표현은 삭제됐습니다. 브란스크에서는 고가도로가 열차 위로 무너지며 열차 세량이 탈선했고 쿠르스크에서는 열차가 다리 위에서 도로로 추락해 기관사들이 다쳤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개입을 시사했으며 두 나라는 다음 날 예정된 평화 협상을 앞두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볼더에서 친이스라엘 모임을 겨냥한 듯한 화염병 공격이 발생해 FBI가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한 남성이 화염병을 던져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하마스 공격 피해자들을 지지하는 Run for Their Lives 행사 도중 벌어진 것으로 FBI는 표적 테러로 보고 수사 중이지만 현지 경찰은 아직 범행 동기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이친 도시로 불리던 멤피스가 일론 머스크의 AI 슈퍼컴퓨터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콜로서스라 불리는 XAI 슈퍼컴퓨터를 가동하기 위해 12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는 멤피스 역사상 최대 민간 투자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 꿈의 투자는 시민들의 분노와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환경 규제를 우회한 발전기 사용, 전력망 과부하 우려, 비공개 진행 방식, 머스크의 정치적 논란까지 겹치며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낙후된 지역 경제를 되살릴 기회라며 프로젝트를 방어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우리를 위한 투자인가, 기업만을 위한 개발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 부통령 카밀라 해리스가 2026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출마를 저울질 중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영상으로만 등장했고 공식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바세라 전 보건장관, 포토 전 하원 의원, 바이라이고사 전 LA 시장 등 유력 인사들이 이미 출마했으며 해리스의 존재감 부족과 과거 기록에 대한 우려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마 여부는 올 여름 결정될 예정이며 그녀의 선택이 민주당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트랜스젠더 고교생 AB 에르난데스가 여고부 육상대회 높이뛰기와 3단 뛰기에서 1위 차지를 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전을 비판하며 연방 지원 중단까지 경고했고 법무부는 성차별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주최 측은 형평성 논란을 의식해 공동 우승 방식을 채택했고 일부 관중은 여자 스포츠 보호 시위를 벌이며 반발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설립한 가자지구 구호단체 GHF의 배급소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해 30여 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다쳤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민간인 사격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스라엘군과 GHF는 이를 전면 부인하며 허위 정보라고 반박했습니다. GHF는 CCTV 영상을 공개하며 배급소 주변에 평온한 모습만 있었다고 주장했고 이날도 15,000 상자의 식량을 안전하게 배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유엔은 구호소가 죽음의 함정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별도로 칸 유니스에서 하마스 대원을 공습해 제거하고 땅굴을 해체했다고 발표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 결선 투표가 5월 26일 치러졌지만 결과는 초박빙으로 끝나 양 진영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성향의 트샤스코프스키 바르샤바 시장과 보수 민족주의자 나브로츠키가
각각 엇비슷한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개표 결과에 따라 유럽 전체의 정치 지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차스코프스키가 승리할 경우 폴란드는 친EU 개혁의 속도가 붙겠지만 나브로스키가 이기면은 투스크 총리의 정부가 위기에 처하고 극우 세력에 부상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미국과의 외교 균열 속에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나브로스키의 당선 여부는 폴란드뿐 아니라 유럽 전체의 중대한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유방암 치료 중 갱년기 증상인 열감과 식은땀에 시달리던 샤리스티 키스 씨는 호르몬 치료가 금지된 상황에서도 새로운 비호르몬 약물 버자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2023년 FDA 승인을 받은 이 약은 뇌 열감 조절 신경을 차단해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유방암이나 심장질환 등으로 기존 호르몬 요법이 어려운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으며 비슷한 계열의 신약 엘린자넨탄트도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만 비용과 간 손상 우려로 정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수이며 보험 적용 여부는 환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성을 위한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음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죠. 반드시 실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계획이 있으시다면 실행에 옮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타프로였습니다.